KK 타로. 저랑 타로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 쉼터 KK 타로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이 닿아서 이 영상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리딩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오프라인 행사를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께 리딩도 해드리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쌓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을지, 투자가 맞는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전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했어요. 지금부터 카드를 뽑기 전에 부자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줄 다이아몬드를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지금부터 왼쪽부터 빨간색, 하늘색, 녹색, 보라색, 하얀색 순서대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빨간색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왕의 금화 카드, 두 번째 카드는 10개의 지팡이 카드,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템퍼런스, 조화 중용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빨강분들의 금전운, 그 중에서도 나는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투자가 잘 맞는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디테일한 금전운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왕의 금화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빨강분들에게는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수익의 그런 빈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강분들은 어떠한 분야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 내에서 인정을 빠르게 받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운 같은 것들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간분들은 남들에 비해서도 아, 너는 진짜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잘 번다, 잘 모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너 것으로 활용을 참 잘하는구나 라고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도 빨간분들이 그런 계획적이라든지 확실하게 자기 금전을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떻게 또 아끼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금전을 굴리는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잘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어떨진 몰라도 적어도 금전에 관련된 일만큼은 빨간분들은 비교적 남들에 비해서 철두철미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이고 이득이 되는 부분을 구분을 잘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을 잘 모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 빨간분들이 얼마나 모았냐 이런 거 상관없이
특히 말년이 됐을 때 돈이 잘 모일 수가 있으니까 무작정적으로 너무 아끼려고 할 필요 없고 정말 필요한 부분, 내가 정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쓰는 부분이라면 좀 과감하게 쓰는 부분도 있으면 더욱더 좋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빨간분들이 판단해서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무언가를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너무 위험성 있거나 너무 도박성이 크거나 확률이 좀 낮거나 아니면 좀 투자의 그런 액수가 너무 클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빨간분들은 남들에 비해서는 뭔가 투자한 만큼의 돌아오는 것이 있다, 해볼 만하다,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잘 모으기도 한다. 그걸 통해서 잘 불려나가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빨간분들의 금전운은 기본적으로는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 왕의 금화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좋게 해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카드, 이 10개의 지팡이 카드 때문에 좀 이면적인 모습도 나왔어요. 그만큼 일복도 많아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건강을 좀 뒷전을 정도로 일에 대해서 열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이렇게 나는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지.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의 보상도 따르긴 하지만 뭔가 빨간분들 입장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좀 덜 들어오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좀 더딘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이면적인 모습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일이 많다는 것, 일복이 많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흐르고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것이 쌓이고 노하우 같은 것이 축적되다 보면은 결과는 모일 수밖에 없다, 돈 같은 것도 모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빨간분들 입장에서 나는 정말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뭔가 보상이 좀 덜한 것 같아, 특히 금전적으로 뭔가 쌓이는 게 좀 적은 것 같아 라고 느끼셔도,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 말년이 될 때쯤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 빨간분들에게 전부 다 부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왕의 금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10개의 지팡이 카드도 좋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다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로나 휴식 없이 너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는 것만큼은 자제하시고, 건강을 좀 잃게 되면 당연히 아무리 돈을 나중에 축적하게 된다 해도 건강 때문에 잃게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고 건강까지 잘 관리를 하신다면 나중에는 정말로 빨간분들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읽어왔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그것을 이제 보답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날이 분명히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카드, 메이저 카드의 조화 중용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얻어드린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바쁠 수 있고 너무 남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들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빨간분들에게 다 돌아오게 되고 정말 그것이 금전적인 보상도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빨간분들에게는 금전운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빨간분들은 그렇게 꺾이지 않고 성실하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결국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과 운, 타이밍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분들에게는 굉장히 금전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는 만큼 벌어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국엔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다 라는 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개인마다 차이는 있고 보상을 받는 시기도 좀 다를 수 있고 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는 너무 바쁠 수도 있고 좀 과로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엔 쌓이고 돌아온다 라는 그 흐름이 이번 빨간분들에게 전반적인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또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과감하게 도전한 만큼 그래도 돌아오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빨간분들의 성향에 맞게 그런 투자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그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만약에 빨간분들 중에서 투자적인 부분이 조금 관심이 있다면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여유자금 있을 때 한 번씩 공부 삼아 하는 것도 좋다. 그것들이 쌓이고 좀 확신이 들 때 조금씩 액수를 높이든 좀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든 하면 그런 패턴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비교적 말년의 금전적 운이 더 좋은 빨간분들의 그런 리딩 흐름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한 장을 더 뽑아서 더욱더 좋은 금전적인 흐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지,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의 카드로는 여왕의 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여왕의 검 카드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도 이 금전과 연관되면 좀 직관적인 해석, 전문가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빨간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더라, 이런 것도 괜찮다더라, 이런 투자도 해볼만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이면,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공인 인증받고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관련된 일을 많이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듣던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지, 그냥 얼핏설핏 어깨 넘어 들은 그런 사람들의 정보들은 약간의 참고 정도로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보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얻을 때는 누구나 인정하거나 경력이 많이 쌓이고 공인이 인증하는 그런 전문가한테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빨간 분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 금전적인 부분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혼자서 알아가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조언의 카드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좀 더 빨간 분들에게 입장에 맞춰서 잘 맞춰 나간다면 훨씬 더 금전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빨간 분들에게는 금전적인 운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모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여유자금으로 투자 같은 것들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빨간 분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부를 쌓게 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더욱더 부를 많이 쌓게 되는 빨간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분들의 리딩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 하늘색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3개의 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엠프리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하늘색 분들의 금전운, 그 중에서도 얼마나 벌지, 얼마나 모을지, 투자가 잘 맞는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금전운을 보는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 자, 첫 번째로 이 3개의 검카드가 나오면은 일단 주의사항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다음에 나와 있는 카드들은 좋은 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첫 번째부터 3개 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꼭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하늘색 분들이 더욱더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잘 벌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3개의 검카드는 주변의 방해, 인간관계의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카드예요. 뭐 질투도 있고 삼각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적인 부분에서 금전적인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색 분들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빌려줬는데 뭐 오랫동안 안 갚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색 분들은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는데 바람을 넣거나 좀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을 막 계속 부추기면서, 아 너도 이런 거 하나 사지, 그래 정말 괜찮아, 이거 안 사는 게 더 손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비를 좀 더 재촉하는 그런 주변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하늘색 분들이 좀 원치 않은 방향성으로 나에게 금전적인 소모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말씀드리고, 조금 가볍게 보면은 하늘색 분들이 원치 않은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모임 같은 거를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뭐 회비라든지 참가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다 보니까 자꾸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3개 검카드가 그렇다고 해서 하늘색 분들을 뭐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다, 뭐 사기를 치다, 못 벌게 방해하다, 거액의 돈을 잃게 한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자꾸 만들게 하는 그런 주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늘색 분들 입장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쉽게 이렇게 잘 내치지 못하는 그런 좀 방해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완전히 자르지는 못하더라도
좀 만나는 횟수를 줄이다든지 좀 더 연락의 그런 빈도를 줄이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조금 금전적인 방해 요소를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상징하는 그런 세계 검카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약간 주의사항적인 부분의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나와 있는 카드, 이 여왕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늘색 분들이 얼마나 금전적인 부분을 잘 모아 나가느냐를 상징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왕제 카드가 자체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 정말 하늘색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나중에 또 많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즉슨 전에 나온 이런 세계의 검카드처럼 하늘색 분들에게 방해 요소 되는 사람들을 겪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알다 보면은 아, 이런 사람들은 좀 걸러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야가 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하늘색 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과 함께는 내가 금전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나도 배울 점 있겠구나, 그게 아니더라도 같이 하다 보면 쌓이겠구나, 뭐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더 나아가서 그런 배우자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같이 벌기도 벌지만 잘 모으고 잘 아끼고 잘 키워나가는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는 정말 좋은 그런 흐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늘색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좀 비교적 어릴 때는 나에게 좀 방해 요소,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자꾸 잃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가 있었다면 나중에 중년부터 나중 말년까지 가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금전적인 그런 풍요로움도 쌓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하늘색 분들이 다 금전적으로 풍요롭다라고만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그것이 반반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그런 금전적인 풍요로움과 인간관계적인 풍요로움이 반반이 되어서 정말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잘 이루었다, 금전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사람도 잘 쌓이고 금전적인 부분도 잘 쌓여서 밸런스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얻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비교적 하늘색 분들은 좀 뒤에 좀 더 성장하는 대기만 성령 스타일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자꾸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더욱더 좋은 그런 시스템들을 챙겨가자, 인프라를 잘 구축해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결과론적으로는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소년의 컵 카드 때문에 이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다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소년의 컵 카드 고유의 뜻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좀 주의사항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요. 하늘색 분들이 무언가 미숙할 때,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변화를 할 때, 그럴 때를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늘색 분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나 아니면 이직을 해서 아예 새로운 것을 뭐 배워 나가는 그런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거나, 뭔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자신이 잘 모를 때, 하늘색 분들이 아직 기초가 조금 덜 다져져 있을 때, 그때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구축이 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늘색 분들도 요령이 붙었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뭔가 이제 정말 아직 잘 모르는 것을 할 때, 알아갈 때는 나에게 그냥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하늘색 분들한테 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가온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선의로 다가왔지만 하늘색 분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세 개의 검카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고 하늘색 분들도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금전운이잖아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경계하고 좀 사람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늘색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좋아하고 믿을 수 있으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늘색 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미숙할 때나 초반에 이럴 때 빈틈을 파고드는 것 때문에 하늘색 분들한테 다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추가적으로 조언의 카드를 뽑아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금전적인 부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소년의 금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온 소년의 컵, 소년의 금악 카드, 이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전에 소년의 컵 카드는 좀 미숙할 때,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회 초년생이라는 느낌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소년의 금악 카드는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할 때, 이것도 사회 초년생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근데 조금 경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소년의 컵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 뭔가 잘 모를 때 이런 쪽이라면, 소년의 금화는 그런 뭔가 내가 쪼들릴 때, 좀 뭔가 아쉬울 때, 급할 때,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쫓기는 그런 상황일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늘색 분들은 평상시에는 좀 잘 멘탈이 강하기도 하고 자신을 잘 챙기기도 하는데, 뭔가 자신이 좀 불안정한 상황일 때, 심리적으로 쫓길 때 뭔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이 부분을 잘 넘기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안정이 됐을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움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을 때를 잘 넘겨야 된다. 위기 극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멘탈이 좀 흔들리고 안정감이 좀 부족할 때는, 물론 본인이 정말 믿는 사람한테 의지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멘탈을 확실하게 붙들고 본인 스스로를 좀 더 믿고 본인 스스로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면 그것을 파고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자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내가 더욱더 모르는 게 있다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주변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은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약할 때를 가장 조심해라. 그것을 넘기다 보면은 결국엔 자신이 어떻게 더욱더 대처해 나가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더 필요한지, 내가 금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욱더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잘 맞는 하늘색 분들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나중에 남들한테 정보를 얻는 것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부족할 때, 내가 약할 때, 이런 때를 가장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챙기시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서 앞으로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런 하늘색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색 분들의 리딩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 초록색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한 개의 검 카드, 두 번째 카드는 기사의 컵 카드, 세 번째 카드는 7개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녹색 분들의 금전운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투자가 잘 맞는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오늘의 리딩 주제에 있어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한 개의 검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녹색 분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나와 있는 카드도 좀 조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어떤 부분을 해야 좋은지도 말씀을 드리는 이런 한 개의 검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정말 녹색 분들이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데, 물론 녹색 분들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잘하는 그런 역량 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이라든지 남들도 다 인정하는 나만의 능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이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도 따라오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 분들이 만약에 힘이 좋아요. 근데 그냥 힘과 상관없이 정말 사무적인 일만 한다면 그런 힘에 대한 장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힘이 세면 뭐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돼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힘이 좋고 좀 더 그런 순발력이 있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손이 빠르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더욱더 좋다. 그런 자신의 장점과 장기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녹색 분들의 강점이라든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 보는 것도 나중에 더욱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녹색분들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인정받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끈기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는 혹은 간혹 가다가 녹색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장점인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남들도 똑같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없거나 특출난 느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관적인 것보단 객관적인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물어보면서 남들이 봤을 때 내 이 부분에 이 능력적인 부분이 정말 특출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진짜로 남들보다 잘하는 그 무언가를 살리면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주변의 눈치나 시선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녹색분들이 잘하는 것을 한 번쯤은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카드, 이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뒷받침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녹색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본인 만족감도 당연히 올라가고 실제로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정말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 같은 걸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녹색분들이 정말 잘하는 것을 한번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7개의 컵 카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7개의 컵 카드가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물욕과 탐욕을 좀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녹색분들이 뭐 탐욕 넘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녹색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이 낮을 수도 있고 다소 좀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녹색분들이 정말 그런 게 없다라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 자꾸 부추김을 받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달콤한 유혹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는 이렇게 번다더라, 저런 일을 하더니 정말 잘 되더라, 이런 말들을 조금 구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아니면 복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은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녹색분들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열심히 벌고 꼬박꼬박 모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복권이나 좀 확률이 낮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재미삼아 소액으로만 즐기는 것이 더욱더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하고, 차라리 녹색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벌어들이는 게 더욱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나뉘어서 나왔는데요. 녹색분들은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벌어들이는 게 더 좋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아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 없는지 조언의 카드를 한 장 더 뽑아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로는 왕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검 카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확실한 신념, 고집 이런 것들도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왕의 검 카드의 고유의 뜻으로 마지막 조언을 말씀드리면 여유 자본금을 항상 확보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의 그런 신념과 고집,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뒤가 탄탄해야 되고 자신도 뭔가 갖춰야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뭐 비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은 건들지 말자, 이것은 나의 품위 유지비다 라고 느끼고 실제로 쓰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정도 돈은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어 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묵혀놔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왕의 검 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정도는 아예 쓰지 않는 돈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나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쪼들리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좀 위안 삼을 수 있고 자신에게 좀 든든한 그런 뒤가 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녹색분들에게 뭐 기회가 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왔을 때 모든 돈을 다 투자하게 되면은 그런 여유 자금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녹색분들에게 여유가 좀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더 좋은 결과를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녹색분들에게 그런 금전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적으로 쫓기지 않는 그런 뒷배경을 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놔라.
그런 비자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왕의 검카드의 좋은 카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배경에 따라 녹색분들의 입장에 따라 조금 많이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녹색분들이 정말 잘하고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면 결국에는 금전적인 그런 성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꺾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허황된 꿈은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과감한 그런 낮은 확률을 도전하는 것은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시고 맞지 않는 부분은 그냥 걸으시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가셔서 나중엔 더욱더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분들의 리딩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 보라색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9개의 지팡이 카드, 두 번째 카드는 기사의 지팡이 카드, 세 번째 카드는 9개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보라색 분들의 금전운, 그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얼마나 모으는지, 투자가 맞는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금전운을 보는 오늘의 리딩 주제에 있어서, 자, 첫 번째로 9개의 지팡이 카드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라색 분들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좋다. 투잡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범주의 그런 업무적인 수행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하면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라색 분들 입장에서는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과 역량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 곳에 집중해야 되진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것을 여러 개 하는 동안에 한 곳에 집중했다면 더 잘 되진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라색 분들은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어울리고, 더 그렇게 해야 바삐 움직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다독이고 더 동기부여가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좀 어울리는 스타일도 있고 좀 여러 가지를 해야 오히려 더 그것을 더 바쁘게 더 집중하게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보라색 분들은 비교적 한 곳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다 신경 쓰면서 바삐 움직이는 것이 더욱더 잘 맞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9개 지팡이 카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리딩이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아야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좀 박학다식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팔방미인처럼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것을 맞춰 나가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만족감이 높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연예인분들 보시면 뭐 가수라면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뭐 노래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잘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한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잘 해야 인정받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는 분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라색 분들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맞는 분이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일이라도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일을 좀 하셔야 보라색 분들에게는 수행 능력 자체도 높지만 본인에게도 동기부여가 들고 남들도 그만큼 인정하는 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역량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자기 개발 같은 것들도 많이 하면 더욱더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복이 어느 정도 많으신 편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 다양하게 보라색 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기사의 지팡이 카드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주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라색 분들은 그런 식으로 멀티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있어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게 생각보다 그걸 모두 다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에만 집중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를 하다 보면은 나머지 하나는 잘 신경 못 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일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보라색 분들 중에서는 남들에 비해서는 그것을 좀 더 잘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할수록 본인도 만족감이 든다, 이런 부분만큼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좋고, 앞으로도 뭔가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알아가는 것도 좋다. 또 그렇게 배울 때 남들보다 되게 빨리 알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금전적인 부분으로 많이 싸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느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금전적으로 많이 쌓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금전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업무 수행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금전적인 축적도 쌓게 된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일복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것을 잘 쌓아나시면 결국엔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챙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은 역량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내가 남들보다 더 특출난 부분을 다양하게 더 많이 만들면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금전적인 부분도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금전적인 부분에서 특출난 부분이 없는지 좀 깎아먹는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9개의 검카드는 건강적인 아카를 가장 많이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보라색 분들이 뭐 무조건 몸이 안 좋다, 나중에 꼭 병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교적 남들에 비해서 병원이나 건강적인 이유로 돈을 많이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이 좀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깝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런 건강적인 부분을 건강할 때 챙겨서 병원에다가 쓰는 돈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건 꼭 가시고, 만약에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시고, 만약에 초기에 발견됐는데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보다는 초반에 잡을 수 있으면 초반에 잡으셔서 더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혹은 모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남들에 비해서 좀 걱정이 많아서 쓰는 돈이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꼭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건강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하고 안 가도 되는 병원을 가서 병원비가 더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런 건강적인 요소로 결국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다는 부분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보라색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정말 이 건강적인 부분으로 돈을 안 쓸 수 있다면 최대한 아껴보자, 이런 부분도 좋을 수 있다. 혹은 보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험비를 너무 과하게 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들다 보면은 안 들어도 되는 보험으로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건강적인 요소들, 걱정 요소들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비슷하면서 뭔가 금전적인 흐름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어들이는 돈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극대화시키고,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서 금전을 축적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한 장 더 뽑아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조언 카드를 한 장 더 뽑아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로는 이 메이저 카드, 이 덱에만 있는 리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리턴 카드가 조언의 카드로 나오게 되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라는 말을 항상 말씀드려요. 약간 명상, 고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정말 급하면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리턴 카드인데요. 심신의 안정을 갖고 자신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내가 정말 다양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조용히 명상을 해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때로는 이 바쁜 사회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리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보라색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숨가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쌓여나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쁠 땐 바쁘게 하더라도 쉬어야 할 땐 쉬고 심신의 안정을 잘 다듬어 주는 것이 중요한 패턴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부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이렇게 전전긍긍해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벌어가는 것도 좋다. 대신에 다양한 일을 하면 더욱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내가 잘 해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다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신경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명상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일해가면서 내가 벌고자 하는 목표는 여기까지인데 나는 어디까지 이루었을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스스로를 다져가는 시간도 한 번씩 가져보면서 또 그것이 결국 휴식이 되면서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좀 회복을 주면서 여러 가지 심신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금전적인 부분까지 같이 쌓아나가면 더욱더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심신의 그런 불안정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디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좀 더 챙겨 가신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라색 분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금전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을지 조금 느낌은 오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이 좋고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그 와중에 내가 좀 금전적으로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잘 챙기고 있는지 한 번씩 시간을 가져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새어나가는 돈은 줄게 될 것이고 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는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보라색 분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라색 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향성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색 분들의 리딩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 하얀색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태양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개의 금화 카드, 세 번째 카드는 소년의 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하얀색 분들의 금전운, 그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얼마나 잘 벌지, 얼마나 모을지, 투자는 잘 맞는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한 금전운을 보는 오늘의 리딩 주제에 있어서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태양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어떤 주제를 보든 이 태양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데요. 자, 그런 만큼 하양 분들은 언제가 됐든 결국에는 많은 돈을 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잘 모으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뒤에 나와 있는 2개의 카드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더욱더 잘 벌 수 있을지 이런 흐름으로 리딩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직은 쌓아나간 단계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금전적인 활동을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남들에 비해서 뭔가 잘 축적해 나가고 잘 벌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도 적어도 말년에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가치관을 잘 살리셔서 내가 뭘 하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릴까, 어떻게 모아 나갈까, 목표를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설정하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내가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번 더욱더 잘 벌어 나가볼까 이렇게 좀 더 생산적인 방향성으로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나와 있는 2개의 카드가 이제 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4개의 금화 카드인데 이 4개의 금화 카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하다, 아끼다, 소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예는 구두쇠라는 표현도 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양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라든지 물질적 재산이 아니고 지적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그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다라고 느끼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오면
아예 쓰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쓰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쌓일 수도 있는 것을 오히려 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평소에 뭐 남들한테 쓰는 돈이 좀 덜했다면은 분명히 그만큼 모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좀 베풀다 보면은 정작 나를 챙겨야 되는 타이밍에서 그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양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좀 적당하게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양분들 중에서 또 낮은 확률로 이미 좀 재산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갖추고 있다,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남들한테 굳이 그것을 어필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실제로 재산이 많이 없는 상태여도 내가 어느 정도 버는 능력이 있다. 지금 내 직장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벌려, 아니면 월에 이 정도 벌어, 이렇게 좀 남들한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하양분들에게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밝음의 기운에 이끌려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나도 한번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볼까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나의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꼭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감싸고 꽁꽁 싸매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카드 손해의 검 카드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은 어느 한 은행에만 맡긴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한 계좌에만 모든 돈을 거의 다 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암시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상황과 그런 타이밍별로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좀 큰 돈이라든지 자신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을 암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양분들 중에서 실제로 뭔가 한 곳에 좀 내 재산이 몰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계좌, 주식 이렇게부터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하양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좀 맡겼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 좋으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미 좋은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더욱더 금전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하얀색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축적해온 사람들은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쌓이게 되는 분들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올인이 안 돼 있게 좀 분산을 좀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주의할 사항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깔고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뽑아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조언 카드를 한 장 더 뽑아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로는 메이저 카드, 데스, 죽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게 한 번에 뭔가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은 것, 열심히 축적해왔던 것들을 갑작스럽게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이 되어 있을수록 그 손해가 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 말고도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잘 잘라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상징하는 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설령 하얀색 분들이 오래 알고 지내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려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데스카드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뒤통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은 곳에서 뒤통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친구고 아무리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런 구석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하시고 믿을수록 가까울수록 한 번 더
도드려봐라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만 조심한다면 전반적으로는 하양 분들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좀 잘 모으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넘으시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흐름으로 끌고 나가셔서 모두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리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얀색 분들의 리딩 메시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